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닷새간의 베트남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보다 좀 일찍 특별 열차에 올랐습니다. 예상됐던 경제 현장 시찰은 없었지만 김 위원장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핵화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해 안팎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먼저 하노이에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지금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김정은 위원장 몇 시쯤 베트남을 떠났습니까? 네,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죠. 랑선성 동당역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반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차량 행렬이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리 나와 있던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인사를 한 뒤 곧장 전용 열차에 탑승을 했고 이 열차는 오후 2시 40분쯤 떠났습니다. 나흘 전 김 위원장이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레드카펫이 깔렸고 북한 인공기를 든 베트남 주민들이 김 위원장을 환송했습니다. 예. 혹시나 하는 예상들이 있었지만 경제 현장 시찰은 없었던 것 같고요. 김 위원장의 마지막 일정은 호찌민 묘소를 찾은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식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호찌민 전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58년과 1964년 두 차례 베트남을 찾았고 이때 호찌민 전 주석을 만났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이제 베트남에 있던 닷새 동안 공식적으로 예정이 됐던 일정만 소화한 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첫날 북한 대사관을 찾은 것 외에는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만 소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야경을 보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외출을 할 수 있다. 또 하노이 시내를 벗어나서 하이퐁이나 할롱베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관측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예정된 공식적인 행사에만 참석했습니다. 동선도 이곳 멜리아 호텔을 중심으로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로만 국한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 회담 결과가 기존의 계획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김정은 위원장 표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직접적인 입장 표명 마지막에 있었습니까? 예, 당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만 실제로 언급은 하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심야 회견에 이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어제 오후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최선희 부상은 김 위원장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신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은 김태영 기자가 남아있는 베트남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곳 멜리아 호텔 앞은 완전히 도로가 통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호텔 안팎에서 북측 관계자들 일부를 볼 수 있었는데 이 뒷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뉴스 시작 전에 버스 여러 대에 나눠 타서 조금 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까지 있었던 무장 병력들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북미 정상회담을 날리는 간판이나 북한 인공기가 시내 곳곳에 보이지만 내일부터는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이렇게 회담에 대해서는 별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발걸음이 여러모로 무겁게 됐습니다. 다음 협상은 어떻게 할지, 또 중국과는 어떻게 협의를 하게 될지 앞으로 놓인 숙제들인데 베이징 특파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진 기자, 김정은 위원장 귀국길 수단으로 또다시 열차를 선택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경로가 확인이 됩니까? 네, 아직 구체적 경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경로는 3가지 정도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베트남으로 갈 때와 같은 경로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화요일쯤 평양 도착이 예상됩니다. 또 돌아가더라도 중국 개혁개방의 대표 도시인 광저우를 시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귀국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비행기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런데 이제 김 위원장이 베트남으로 갈 때 이제 베이징을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돌아갈 때 베이징을 거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베이징에서 좀 감지가 됩니까? 김 위원장과 시진핑 회동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협상이 틀어진 만큼 북중 관계를 다지기 위해 시 주석과 전략 조율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일정을 최대한 소화한 것도 북중 회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회담 전과 달리 중국 배후론 부담이 적어진 것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통한 소식통이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충격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중 정상이 만나지 않기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결국은 오늘 밤 동안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동선을 계속 지켜봐야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겠군요. 자, 이번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중국 쪽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 결렬 직후 호사다마, 즉 좋은 일에는 풍파가 많다며 북한을 위로했습니다. 또 양재츠 정치국 위원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전화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북미의 실질적인 중재자로서 양측을 격려한 건데요.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와 속내는 나눠봐야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미 양국이 관계를 개선해 중국을 포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산된 데 대한 안도감이 큽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각종 협상에서 북한이라는 지렛대가 여전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베트남 관계가 한반도에서 재현되기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한 중국이 하노이 회담의 실질적 승자로 몸값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신경진이었습니다. 앞서 하노이에서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 김정은 위원장은 공식 외교 활동 외에 다른 깜짝 일정은 없었습니다. 예상됐던 경제 현장에 대한 시찰도 없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베트남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호찌민정 국가주석 묘소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복잡한 심경을 반영하듯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어제 환영 행사에서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앞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 위원장의 심경을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다만 김 위원장은 예정됐던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귀국 시간만 4시간 정도 앞당겼습니다. 평양에 돌아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행단이 하이퐁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이 시찰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그리고 쌀국수 안전 이거 꼭 있어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어제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베트남의 사회, 경제발전상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도이머이 노하우 전수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매체도 친선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피로서 맺어진 두 나라 두 당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대러리어 계승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굳은 표정으로 외교 일정을 수행했지만 동당역을 떠날 땐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북한이 정말 모든 제재를 풀라고 요구한 건지 아니면 일부만 풀어달라고 한 건지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북미 간의 진실 게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비어의 죽음에 대해 몰랐다고 한 발언을 놓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요구한 건 사실상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무기 따로, 민생 따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협상을 통해서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대가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 역시 전체가 아닌 일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결론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한중일 외교수장과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원비어 죽음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원비어 죽음을 나중에 알았다는 자신의 발언에 정치권은 물론 원비어 부모까지 반발하면서
진화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원비어가 헛되이 죽지 않았으며 북한이 학대와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닷새 간의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이야기 먼저 한번 좀 짚어볼까요? 계속 장외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네, 최선희 부상은 이틀 동안 3차례나 언론을 접촉했습니다. 오늘 오전, 그러니까 평양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영변 핵시설 전체를 다 내준다고 했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 일부만 폐기하려 했다는 미국 주장을 다시 반박한 겁니다. 또 정상 간에 왜 의견이 틀어진 것 같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냐라면서 오히려 취재진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 부상이 계속 대외 메시지를 꾸준하게 내는 걸 보면 미국과 세계 언론을 향해서 김 위원장의 의중은 이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예,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 미국 탓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최 부상이 이제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동안요. 이 북한 체제 특성상 이런 식의 언론 대응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최 부상은 어제 새벽 기자회견에 이어서 어제 낮에도 언론을 접촉하면서 김 위원장의 심경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실망감이 큰 것 같냐고 이 취재진이 묻자 김 위원장이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낀다. 또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3번이나 거쳐서 최선희 부상이 강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미국을 이런 발언을 통해서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 부상은 특히 이 회담에 계속 나가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상응 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입장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는 쉽지 않다는 걸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인 걸로 풀이됩니다. 예, 최선희 부상,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했던 그 새로운 길이라는 단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이 새로운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비핵화 노선에서 이탈을 해서 도발할 가능성을 좀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김 위원장이 하노이를 떠나기 직전에 남긴 그 말에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김 위원장은 베트남의 사회 경제 발전상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측에 베트남을 좀 배워라라고 한 것과 같은 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비핵화 협상의 틀을 계속 가져가겠다, 흔들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 자체의 기본 동기가 이제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 부상이 미국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어떻게 비난하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선에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용호 외무상 등 이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대응하는 건 일종의 장애 외교전을 펴는 거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철 라인이 이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협상을 염두한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지 되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이 이 상응 조치,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이상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언제 어느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또 그동안에 또 탑다운 방식에 이번에 한계가 드러났고 중국과도 만나서 또 대응 방안을 공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3차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끝난 뒤 미국 정가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이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했던 레이캬비크 회담입니다. 군축 협의를 위해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났던 역사적인 회담이었죠.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 30여 년 전 회담이 왜 다시 부각되고 있는지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 냉전 시대의 기억이 소환됩니다. President Reagan walked away in Reykjavik. A lot of condemnation at the time, and it ended up working out very well in the end. Was this mostly your decision? 트럼프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Chairman Kim promised me last night is regardless,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and nuclear. Trust him and I take him at his word. 냉전이 한창인 1986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빈손으로 회담장을 나섰던 곳은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입니다. 당시 미소두 정상은 군비 축소를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전략 핵무기 감축 같은 민감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소득은 없었고 회담이 실패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두 정상은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냉전 종식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합의합니다. 전문가들은 레이캬비크에서 확인한 입장차가 빅딜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케네스 아델만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번 하노이 회담이 우리 시대 레이캬비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델만은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며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종관 역시 미국 NPR 방송을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은 변장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하면서 한국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도 빨리 직접 만나야겠지만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우선 열려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빠르면 3월 말쯤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북한과 소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2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비공개로 만나고 만난 사실을 사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소도 서울이 아닌 접경 지역 판문점이 유력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획대로 추진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냉각기는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빠르면 3월 말쯤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 대신 문 대통령의 특사가 김 위원장을 만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빠르면 4월 중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을 잇따라 만나 두 정상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중재자로 나서는 겁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해석과 전망이 엇갈립니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또다시 핵무장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된 직후 핵개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주장했던 핵개발론을 다시 꺼낸 겁니다. 야당발로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한반도 핵균형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한국도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각시키자는 주장들입니다. 반면 여권은 이른바 문재인 중재자론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북미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더 커진 면도 있다며 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상 간의 합의를 또 다른 정상이 나서서 주선하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협상 국면이 열린 거 아닌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파혼이 아니라 결혼식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한 것이라고 빗대기도 했습니다. 북미 간 합의가 무산된 게 아니라 유예됐다는 주장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베트남 하노이는 말 그대로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비록 합의는 무산됐지만 현재는 다음 회담을 기대하는 여운도 짙게 남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7일간 하노이 현지를 다니면서 그 변하는 분위기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손님 맞이에 들어간 하노이는 분주합니다. 레드카펫은 기본, 페인트 칠에 변기까지 뜯어내며 곳곳이 리모델링 중입니다. 회담장과 숙소가 어딘지 알아내려는 취재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도시는 점점 철통 보안입니다. 경찰 수만 명이 투입됐고 도로와 호텔 출입이 막힙니다. 통제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곳 시민들에겐 뜻깊은 회담입니다. Năm nay tôi khoảng tầm đầu đi là đi cầm súng để bảo vệ Tổ quốc và tôi thấy tương lai rất sáng lạng và sẽ hòa bình, sẽ tương lai sẽ mở ra một cái cánh cửa mới.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는 동당역. 빗속에 새벽부터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보다니. 그러니까 경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커. 누가 생각해도 안 크는데 진짜 크네. 북새통 속에서 북한 기자도 마주합니다. 선생님은 언제쯤부터 오셨어요? 나요? 네네네. 그냥 반가워서 여쭤봤어요. 언제쯤 오시는지 들은 거 있으세요? 아유, 없습니다. 그냥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나도 지시받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촬영하는 장면도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해에서 온 기자인데요.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까지 도착하자 호텔 앞이 들썩입니다. Anh đã đến đây đợi lâu chưa ạ? Anh đợi hơn 1 tiếng đồng hồ rồi. But I thought the first summit was a great success, and I think this one hopefully will be equal or greater.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긍정적인 발언에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회담장 뒤편엔 두 정상을 보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합니다. 전 세계 취재진 3천여 명도 집결했습니다. 실시간 중계부터 각종 장비도 동원합니다. 본 회담 초반만 해도 기대감은 여전했는데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know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success. 예정된 오찬이 열리지 않습니다.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현장은 술렁입니다. 결국 협상 결렬은 공식화됐습니다. Felt it wasn't appropriate to sign an agreement today. 침묵하던 북한은 자정을 넘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갑작스런 회견 소식에 금세 길목이 막히고 소란까지 벌어졌습니다. 합의는 불발됐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였습니다. I like him. Get along great. We'll see what happens.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었습니다. 하노이에는 짙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55년 전 김일성 주석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환영 행사에 나갔던 그는 이제 62살입니다. Qua quá trình mà gia đình rồi là địa phương mà lưu giữ hai nước Mỹ Triều thì mặc dù là không ký được cái thỏa thuận gì nhưng mà 끝내 하노이 선언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